축산, 검협전. 팔화 삼색 검광. 숲에서 검을 겨루던 주순이 절명의 순간에 가까스로 살아나고, 절에서 말을 나누던 진랑이 도움을 청하러 서장으로 날아가네. 주순이 여인의 흐느낌을 듣고 훌쩍 담을 넘었을 때 개돌을 든 화상이 여인을 위협하고 있었다. 오늘 내 눈에 든 것이 내 복인 줄 알아라. 나를 따라 자운사에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당장 죽여 없앨 것이다. 스님, 어서 떠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 남편 위청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여인이 계속 흐느끼며 거부하자 인내심이 바닥난 화상이 검을 들이댔다. 주수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호통을 치며 나섰다. 이놈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그러고는 날카로운 검을 휘두르며 화상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화상이 다급히 피하다가 궤도를 떨어뜨렸다. 대신 옆에 세워둔 선장을 얼른 쥐고 반격을 가했다. 몇 탑을 주고받은 후 화상이 갑자기 크게 웃었다. 크하하. 누군가 했더니 바로 내 놈이구나. 그동안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줄이야. 하늘도 내 편이구나. 이 말과 함께 선장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주수는 그제야 화상을 자세히 뜯어보고는 모태임을 알았다. 지난 반년 동안 힘들게 피해 다녔는데 이렇게 마주칠 줄이야. 모태가 한 수 위이므로 절대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주순이 검을 꽉 쥐고 장사출동 초식으로 모태의 목을 노렸다. 모태가 날카로운 공세를 피해 살짝 몸을 돌린 사이 조금 멀찍이 물러서며 외쳤다. 잠깐. 일단 얘기 좀 하지. 겨루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야. 원수지간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때 승부가 정해진 후 난 내 놈 목숨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내 무공이 아까워 살려주었다. 그런 은혜도 모르고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것이냐? 또한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이다. 10년 동안 내 권법이 많이 늘었겠지만 나 또한 황산의 차나 대사와 취도인을 사부로 모셨으니 내 놈은 결코 내 적수가 될 수 없어. 괜한 헛수고 말고 당장 부인을 놓아주거라. 그럼 이번 한 번은 용서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대로 끝장을 볼 것이다. 모태는 주순이 급조한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흠칫 놀랐다. 차나에게 전수받은 실력이라면 검술로는 절대 이기지 못할 텐데. 하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공들이고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제안했다. 그날은 내가 강철검으로 싸워서 패했지만 지금은 내 손에 10년을 갈고 닦은 선장이 있다. 오늘은 검 말고 이 무기로 겨루어 보자. 만약 내가 또 지면 그 길로 산에 들어가 다시는 속세에 나타나지 않겠다. 모태가 걸려들자 주수는 조금 더 과감해졌다. 무엇으로 겨루든 난 상관없다. 두 사람이 다시 맞붙었다. 한동안 무기 특유의 살기등등한 기운이 하늘을 뒤덮었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제대로 몸이 풀릴 즈음 주순이 다시 모태를 유인했다. 이곳은 너무 협소하니 밖으로 나가 겨루는 것이 어떠냐? 그거 좋군. 어디든 내 놈의 묘자리가 될 것이다. 개죽음을 맞게 해주지. 그 사이 여인은 이미 도망간 후였고 주순과 모태는 동시에 담을 뛰어넘어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이 눈에 핏대를 세우며 평생 익힌 절기를 모두 발휘했으나 여간에서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다. 모태는 예전처럼 힘만 쓰는 무식쟁이가 아니었다. 지금도 비등비등한데 모태가 검술을 펼치면 큰일이었다. 주수는 초조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모태가 태산압정 초식으로 주순의 머리를 공격했다. 주순이 재빨리 피했으나
모태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선장 방향을 돌려 다시 주순의 허리를 노렸다. 주순은 그 맹렬한 기세를 받아칠 수 없어 발을 굴러 팔척 높이로 뛰어올랐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모태는 주순이 착지하기 전에 발을 누려 힘차게 선장을 휘둘렀다. 그러나 주순도 모태의 수를 예상한 터라 그대로 착지하지 않고 선장이 닿기 전에 오른발로 왼발을 디디며 다시 일장 가까이 뛰어올랐다. 주순이 자랑하는 경공술인 청정점수와 연자 비운종이었다. 모태는 주순이 빠져나간 허공의 선장을 휘두른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이때 주순이 검과 한 몸이 되어 선악반운 초식으로 모태의 정수리를 겨누었다. 으아, 모태가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달려나갔다. 큰 위험은 피했지만 왼쪽 팔뚝을 5촌가량 베어 피가 흘렀다. 주순이 기세를 몰아 계속 검을 휘둘렀고 피를 보고 극도로 분노한 모태는 미쳐 날뛰는 맹수처럼 주순에게 달려들었다.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다. 반나절을 겨룬 후 아무래도 모태를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한 주순이 몸을 훌쩍 날려 허공에서 춤을 추듯 우아하고 빠르게 검을 휘둘렀다. 잠시 후 수장에 달하는 거대한 검화가 피어났다. 모태가 무슨 절기인가 싶어 멈칫한 사이 주순이 갑자기 발을 빼고 도망쳤다. 모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뒤쫓았다. 주순은 정신없이 달리며 재빠르게 연주노를 꺼냈다. 그리고 일부러 속도를 살짝 늦추고 모태가 바짝 따라붙었을 때 갑자기 휙 돌아보며 팔을 쭉 뻗었다. 받아라. 모태는 눈앞에서 서늘한 빗줄기가 날아오자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했다. 연주노는 위급할 때가 아니면 함부로 꺼내지 않는 암기였다. 화살 12발을 장전할 수 있어 일단 꺼내들면 제 아무리 고수라도 피하기 힘들었다. 모태는 첫 화살을 피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계속해서 벌떼처럼 날아드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주순이 연이어 7발을 쏜 후 나머지 5발을 한꺼번에 발사했다. 복부에 2발, 어깨에 2발, 목에 1발을 겨누는 일명 우타메와 천운노였다. 모태는 제법 잘 피했지만 결국 2발은 피하지 못했다. 왼팔에 맞은 하나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목으로 날아오는 화살이었다. 피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 입으로 받아낼 요량이었다. 그런데 왼팔에 화살을 맞으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앞니 2개가 부러지고 말았다. 모태가 입에서 피를 쏟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주랭랑을 쳤다. 평소에 주순이라면 무모하게 뒤쫓지 않았을 텐데 모태가 부상을 입은 터라 마음 놓고 쫓아갔다. 반면 수세에 몰려 도망가던 모태는 문득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차나의 제자라면 나보다 검술이 뛰어날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검을 뽑지 못한 것인데. 저놈은 나보다 강한데 어째서 비검을 안 쓰지? 혹시 속임수인가? 손 놓고 당하느니 한번 떠보기라도 하자. 그래서 주순이 가까이 따라붙은 것을 확인하고 휙 몸을 틀며 사부 법원에게 하사받은 적은검을 꺼내 누런 검광을 날렸다. 주순은 모태가 검을 꺼내는 순간 아차 싶었다. 무모하게 뒤쫓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위력적인 검광이 코앞까지 날아왔다. 바로 돌아서서 쏜살같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모태는 차나대사 운운하는 헛소리에 속은 것을 알고 눈이 뒤집혀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주순이 숲으로 뛰어들자 검광이 닿는 곳마다 나뭇가지가 비오듯 우수수 떨어졌다. 검광이 이 장도 안 되는 거리까지 쫓아와 주순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복수를 코앞에 둔 모태가 크게 웃으며 주순의 머리를 향해 검광을 날렸다. 누런 검광이 주순의 머리를 강타하기 직전 나무 위에서 긴 휘파람 소리와 함께 푸른 빗줄기가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두 검광이 맞부딪히자 푸른빛과 누런빛이 어우러져 신룡이 춤을 추듯 꿈틀댔다. 모태는 드디어 뜻을 이루려는 순간에 난데없이 해방꾼이 나타나자 환장할 노릇이었다. 한편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던 주수는 조용히 다시 눈을 떴다.
공중에 누런 검광과 푸른 검광이 뒤엉킨 것을 보고서야 살았다 싶었다. 주수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날이 어두워 검광의 주인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눈이 밝은 편이라 집중해서 검광을 내뿜는 방향을 보니 큰 나뭇가지에 한 도인이 걸터앉아 있었다. 모태가 죽으면 감사 인사를 해야 하니 조금 가까이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붉은 호리병. 도인이 붉은 호리병을 메고 있었다. 지난 몇 달 그토록 찾아 헤맨 취도인이 틀림없었다. 반가운 마음에 말을 붙이려던 주수는 취도인이 손을 내젓자 조용히 물러섰다. 푸른 검광이 갈수록 현란한 빛을 내뿜으니 누런 검광이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다. 모태는 다급하고 초조했다. 모태가 푸른 검광을 막아내느라 정신없는 사이 주순이 모로 비황석을 던졌다. 가슴팍에 암기를 맞은 모태가 휘청하자 누런 검광이 힘을 잃었다. 이때 남서쪽 하늘에서 요란한 벼락 소리와 함께 가늘고 붉은 검광 5줄기가 날아들었다. 취도인이 황급히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어서 가세. 그러고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주순을 옆구리에 끼더니 검광을 거두고 큰 길을 따라 성으로 날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